네, 안녕하세요. 최준영입니다. 오늘은 미국 이야기 좀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미국과 대한민국 요즘에 좀 뭔가 많이 이상합니다. 미국 쪽에서 이제 대한민국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불만이 많다라는 느낌, 낌새 이야기들이 나왔는데 뭐 이제는 점점 이야기들이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죠. 뭐 관세를 더 올리겠다, 투자 왜 이렇게 늦느냐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한미 연합훈련 하다가 중단시키는 그런 일들까지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우리가 한 1년 많은 노력을 통해 가지고 미국과 많은 것을 합의하고 그것을 이제 진행하는 과정이다라고 알고 있었는데 여러 가지로 지금 뭔가 삐걱거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한미 협력의 현대화의 가장 상징적인 존재, 한미 조선업 협력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권현재 대표님 모셔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요즘에 좀 걱정스럽지 않으세요? 한미 관계 보시면. 예. 사실 우리가 그동안 누려왔던 네. 한국 전쟁 이후 거의 70년 이상이 유지해왔던 체제가 이제 좀 근본적으로 변화를 할 것 같다. 혹은 이제 거기에 준비해야 될 것 같다.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역사 매니아입니다. 아, 그러시죠. 네, 그래서 이제 뭐 역사책을 많이 보고 했는데 사실 옛날에 아주 옛날 얘기입니다만 이제 로마가 카르타고하고 이제 지중해 제해권을 두고 엄청나게 싸웠을 때, 그렇죠. 그 중간에 이제 지중해의 뭐 소국이라고 할 만한 나라들이 네. 어떨 때는 이제 카르타고, 어떨 때는 로마 하면서 이제 재미를 본 그런 이제 나라들이 있었는데 전쟁이 다 끝나고 나서는 정말 순식간에 이 판도가 정리됐었죠. 우리는 이제 요즘 보면 뭐 반도체도 그러고 해서 이제 이 대한민국의 국군이 다시 상승하는 시기다. 상승하고 뭐 이제 G8이다, 뭐 G9이다 하면서 이제 굉장히 우리는 기분이 좋은데 과연 우리가 이제 이 대한민국의 근본적인 기반이라고 할 수 있는 뭐 안보가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이제 외국 사람들, 저 외국 친구 많은데 가끔 물어봐요. 너는 겁도 없다. 야, 세계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불량한 나라라고 하는 나라가 너희랑 전쟁도 했고 전쟁이 아직 안 끝났는데 그 나라가 핵을 들고 있는데 왜 안심이 되냐? 그 얘기 듣다 보면은 이제 맞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당연히 우리는 미국과의 동맹 관계를 통해서 이제 해구산을 보호받고 있고 또 이제 그동안 뭐 혈맹으로서 굉장히 이 견고한 한미 동맹이라는 체계 하에서 경제가 쭉 발전해 왔는데 무슨 우리 정권이 뭐 미국하고 가깝니 머니 이런 차원의 정도가 아니고 네. 미국이라는 거대한 세계 제국이 여러 가지로 이제 많이 힘겨워하면서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힘겨워하면서 영역을 축소하려는 움직임이 이제 매우 구체적으로 보인다. 그렇죠. 뭐 서반구로의 후퇴 뭐 이런 네. 식으로. 그리고 이제 작년에 그러한 이제 안보 문서가 나와서 우리 좀 깜짝 놀랐고. 네. 그리고 이제 올 초에 베네수엘라 작전까지만 해도 뭐 아직 살아있네 이랬는데 이란을 갔다가 사실은 이제 6개월째입니다 지금. 네, 6개월째가 됐고 뭐 처음에는 이제 이란의 비핵화로 시작했다가 이제 핵 얘기는 많이 들어가고 호르무즈 해협 여러 가지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만은 결국 결과적으로 이것은 우리나라가 이제 우리를 든든하게 받쳐주었던 한미 동맹과 해구산이라는 이런 굉장히 중요한 전략적 자산에 대해서 이걸 어떻게 잘 지키고 준비를 해야 될까라는 좀 근본적인 시대가 된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한국과 미국과의 관계가 이제 정말 이제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변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알던 미국하고 달라진 미국을 우리가 상대를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로 이제 뭐 서로가 낯선 상황에 지금 직면하고 있다 보니까 뭐 삐걱거린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사실은 이제 지난번에 이제 우리나라가 미국하고 그때 이제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제일 중요한 것들은 이제 조선업 협력이었고 우리나라 국내 기업들 뭐 미국에 투자도 종종 이제 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고 얼마 전에 이제 미국에 그 오피스 하나 만들었잖아요 보면은. 네. 그런데 그때 기사를 이렇게 보다 보니까 상당히 이제 우리가 알던 뭐 서로 덕담하고 박수치고 뭐 하기보다는 상당히 좀 긴장된 분위기. 어떻게 보면 서로한테 대해서 좀 뭔가 실망한 분위기 뭐 이런 건 느껴지는 기사들이 종종 있었어요. 네. 그래서 사실 오늘 대표님 모셔서 꼭 말씀 듣고 싶은 거는 우리가 제일 기대했던 이게 어떻게 보면 조선업이라는 것이 한국과 미국의 한미 동맹을 연결해주는 접착제 같은 역할을 해줄 것이다. 서로가 필요한 것을 제일 잘해줄 것이다라고 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건지 도대체 뭐 어떤 과정을 거치고 있는지 뭐 잘 안 된다면 왜 잘 안 되고 있는지 등등과 관련된 이야기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아주 그 중요한 핵심을 먼저 말씀드리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잘 안 되고 있어요. 네, 왜 잘 안 되고 있느냐? 네. 그 미국에서
미국 조선업의 어떤 퍼포먼스가 떨어져가지고 결국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그렇죠. 뭐 상선은 차치하고 네, 군함도 뭐 1년에 한 척 만들고. 군함을 이제 뭐 미 해군은 지금 5척, 10척씩 만들어라 이러고 있는데 조선 업체들이 못 만들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도와줄게, 우리가 다시 미국 조선업을 위대하게 만들어줄게, 돈도 1,500억 달러까지 투자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좋은 제안을 해서 미국이 받아들이고 해서 진행을 했는데 네. 이 근저 그러니까 미국 조선업이 왜 도대체 군함을 빨리 못 만드느냐의 문제는 사실 미국 조선업만의 문제가 아니고 미국 정부와 미국 해군의 문제도 심각하거든요. 심각하다. 근데 그거는 전혀 개선된 게 없고 아. 그 옆에서 이제 미국 조선 업체를 때리다가 그러면 한국 업체까지 이제 매기로 불러가지고 막 예, 뭐 어떻게 보면 이제 압박을 준 건데 우리 조선 업체 입장도 좀 난감한 게 난감하고. 왜냐하면 이 배를 만드는 사람들은 이 깊이 보면 뻔히 알거든요. 도대체 왜 배를 저렇게 비싼 돈을 주는데도 못 만드냐. 빨리 못 만들고 어려움이 있는가라고 하면은 그거는 이제 미국 정부와 해군의 여러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 그걸 꼭 문제라고만 할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냉전 이후에 이제 이렇게 팽창했던 군사력을 점진적으로 축소시키는 단계에서 모든 게 이제 축소라는 일이 진행이 되면은 이제 좀 산업이 어려움을 겪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해군력 축소라는 것을 거의 30년 동안 해왔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이제 미 해군도 적응을 하고 그 해군에 납품하는 여러 가지 그 큰 방산 업체들 뭐 제네럴 다이내믹스 같은 그런 업체들도 적응을 하다 보니까 그 적응된 탈냉전 체제로 오다가 다시 이제 군비 경쟁을 하라고 하니까 갑자기 팽창되니까. 예, 그게 이제 서로 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발주하는 쪽에서도 뭐 어떻게 보면 효율적인 방법을 못 찾아내고 네. 이 일을 해야 되는 이제 업체들도 아직까지 효율적인 방법을 못 찾아내고. 그러니까 이제 좀 더 근본적으로 보면 약간 이제 이거는 군사학적인 얘기도 있는데 2차 세계대전 때부터 이제 미국이 그 전쟁에서 겪었던 그 경험을 봐야 되는데 그때는 보면은 이제 독일이 동부전선에서 소련하고 싸울 때 보면은 보통 독일 군 탱크 하나가 소련군 탱크 뭐 5개 10대를 잡았고 네. 독일군 이제 전투기가 소련군 전투기 5대 10대 잡았단 말입니다. 그렇죠. 어떻게 보면 그런 이제 독일군의 인상적인 어떤 실적을 미국은 이제 냉전 때 갖고 왔어요. 그러니까 소련은 물량전으로 하고 우리는 미국은 이제 양질의 우수한 무기로 그렇죠. 대응한다라는 이제 그런 교리였고 그 교리가 이제 탈냉전 시대 90년대 이후에도 그대로 남아가지고 뭐 미국 무기는 보면 다 뭐 최첨단 무기 비싸고 복잡하고 좋고 세대가 한두 세대 더 앞선 무기 예. 이렇잖아요. 근데 이제 이 교리를 정면으로 도전하는 것이 중국입니다. 중국은 과거 소련만큼 엄청나게 이제 양적으로 팽창하는 해군을 지금 만들고 있는데 그 팽창하는 중국 해군의 질적 수준이 그러면은 현저하게 떨어지느냐? 아우 천만의 말씀이죠. 그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미국이 좀 해군의 어떤 그 그랜드 스트래티지 차원에서 일단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극복하려면은 무기 자체도 바꿔야 되고 거기에 더 복잡해진 게 뭐 좀 드론전이니 네, 교리 자체도 이제 다 바뀌어야죠. 그렇죠. AI 전쟁이니 뭐 우주 전쟁이니 하면서 이 전쟁의 어떤 교리도 바뀌고 있고 그다음에 경쟁자인 중국은 양과 질이 급속하게 팽창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미국의 어떤 산업 기반은 약화된 상태에서 코로나도 터지고 정권도 공화당했다가 민주당했다가 공화당했다가 핑퐁을 치면은 밑에 일하는 사람은 어지럽죠. 그렇죠. 이런 여러 가지가 다 겹쳐가지고 미 해군이 제가 볼 때는 지난 100년간 가장 어려워요. 지금 가장 어려운 가장 시기라. 어려워요. 네. 가장 어려운 시기인 게 해군의 어떤 그 운영 자체도 어렵고 네. 병사들이 또 많은 인재가 지원하면 또 힘이 될 텐데 사실 미국 안에서 군이 그렇게 인기가 있는 직장의 후보지로서 빠진 지 꽤 오래됐거든요. 오래됐죠. 네. 네. 그러니까 그런 면도 힘들고 산업 기반도 약하고 여러 가지가 이제 막 여러 가지가 힘든 상황에서 이란 전쟁이 터졌는데 네. 우리가 이제 보는 뉴스가 별로 좋은 뉴스가 없잖아요. 그렇죠. 특히 해군 관련해서는 뭐 네. 그렇습니다. 장기 파견되니까 배도 힘들고 사람도 힘들고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에서 제가 볼 때는 최근 한두 달 사이에 미국 안에서 좀 소위 짜증이 난 것 같아요. 짜증이 났다. 네, 그러니까 너 뭐 하고 있냐. 해군 일단 미국 해군한테 화가 난 그렇죠. 거고. 네. 그러니까 대통령 입장에서 뭐 그저께 이제 백악관 인터뷰도 되게 인상적이더라고요. 어떤 기자가 아니 지금 뭐 미 해군 항공모함에 보급이 제대로 안 되고 사람들이 경신적으로 힘들어 한다는데 했더니 바로
그거 가짜 뉴스야. 그러니까 뭐 설명하려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런 거 나한테 얘기하지 마. 듣기 싫어. 듣기 싫어해. 그러면서 막 가짜 뉴스만 말하는 뭐 C 무슨 방송 막 공격했잖아요. 사실은 이제 그런 뉴스가 가짜가 아닌 게 거기 파견된 병사 가족과 부모가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그거 SNS로 뭐 다 이제 일리가 없지 않습니까? 알고 그러니까 있는데요. 뭐. 그만큼 상황이 괴롭고 대통령도 괴로운 거죠. 그래서 8월 13일 날 대통령이 이제 갑자기 예상하지 못한 메모를 발표합니다. 맞습니다. 미국 사람들은 이제 메모, 대통령 메모라는 게 사실 우리는 뭔가 싶었지만 이거는 사실 공식 문서에 해당하는 거죠.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네. 대통령이 이제 회의에서 지시를 하는데 구두 지시가 아니고 자기가 이제 그 지시 사항을 문서화 시켜서 내린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해라라고 그렇죠. 지시한 거죠. 행정명령 같은 건데 그 내용이 굉장히 구체적이에요. 한마디로 해군 배를 빨리 만들어라 이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은 네. 이제 첫 번째로 군함도 외국에서 만들 수 있게 하겠다 하면서 이제 그 핀란드 모델이라 그래서 작년에 네네. 그 미국이 이제 쇄빙선이 필요해가지고 맞습니다. 10척인가요? 11척, 최대 11척을 이제 핀란드에서 맥시멈 4대 만들고 나머지 7대는 미국 안에서 만든다 하면서 왜 복잡한데 어쨌든 그렇게 이제 허용했고요. 그거는 해안 경비대입니다. 그렇죠. 이번에 같은 그 구도를 미 해군도 적용해라 라고 하면서 이제 딱 명시를 한 거예요. 이 명시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하자고 어떤 사람들은 20년을 주장했어요. 그렇죠. 그동안 네. 수많은 사람들이 네. 이야기했었죠. 했는데 드디어 이제 메모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행정부 차원에서 네. 변화가 시작됐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미 해군과 그동안 미 해군의 배를 납품했던 뭐 제너럴 다이맥스나 HII 같은 데는 이제 머리 한 방 맞은 느낌일 거예요. 아, 이젠 해외 업체들과 경쟁을 해야 그렇죠. 되는. 이제 이게 진짜 딱 됐네. 음. 문이 열렸네라는 느낌일 거고. 그다음에 거기 보면 이제 굉장히 의미 있는 설명이 있는데 그 핀란드 모델은 그 자체로 중요한데 그거 말고도 항공모함 지금 짓고 있는 거 그거 전자식 사출기랑 전자식 엘리베이터 쓰는데 그거 옛날처럼 증기식하고 유압식으로 바꾸는 거 당장 검토해. 이걸 지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밀덕들 사이에서는 이거 뭐지? 라고 해서 또 한바탕 또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만큼 이거 항공모함 빨리 만들어라. 아, 신기술을 적용해서 뭐 그걸 고치고 할 만큼 여유가 없다. 검증된 기술로라도 좀 빨리 해라. 지금 항공모함이 미국이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지금 서태평양에서 있는 전단을 빼서 다시 중동을 보냈는데 네. 이거는 뭐 미국도 생각이 있으니까 한 거겠지만은 중국 입장에서는 이제 약간 간질간질 할 거예요. 사실 지난번에도 그 갔을 때 그 오키나와 주변으로 해가지고 그 중국 항모 2척이 합동훈련하고 네. 한바탕 휘젓고 돌아갔단 말이죠. 괌 코앞까지 그렇죠. 갔다가 보면은. 그러니까 지금 사실 좀 있으면은 대만도 선거가 있고 그다음에 중국은 계속 압박하고 있습니다. 대만을 뭐 이렇게 해상 포위하는 훈련을 하고 막 이러고 있는데 미국의 그 핵심 항모 전단이 이제 중동을 가면은 이건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위험한 시그널을 줄 수도 있어요. 그렇죠. 뒷문 열어놓고 간 거죠. 보면. 네. 그러니까 물론 미국이 그런 걸 이제 원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마음이 급하니까 당장 지금 건조 중인 항공모함에서 신기술 알고 모르겠고 옛날 검증된 기술을 빨리 해라 이런 것이고 또 이제 나오는 게 지금 미군 배가 작전에 들어갈 수 있는 배가 적은 것도 문제예요. 그렇죠. 일단은 뭐 다 오래된 배다 보니까 네. 유지 운영 비용이 많이 들고 네. 지금 오퍼레이션 비용도 엄청나게 올라갔고 수리도 안 되고.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항공모함 그 가장 최신의 항공모함 두 척이 한 척은 화장실 문제랑 세탁실 문제 네 있었고 그다음 또 다른 것도 이제 비슷한 문제.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그동안 그 미 해군도 예산을 좀 절감하고 생산성 높이려고 약간 그 비전투 시스템은 민간 기술을 좀 채용을 한 게 많은데 이 민간 시스템하고 군수 시스템을 이렇게 인테그레이트하는 게 되게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지보수를 자주 해줘야 되는데 뭐 6개월씩 나가 있으니까 그렇죠. 예, 부속이 고장 나는 거고 또 두 번째 문제는 미국 지금 해군의 중요한 이슈가 보급함 수송함이 부족해요. 그거는 뭐 예전부터 지적되던 문제였는데 네. 이제 터져 나온 거죠. 네, 그러니까 고장이 나면 부속을 보내야 되는데 네. 이제 부속으로 실어 갈 배가 부족한 거예요. 부족하고. 예. 왜냐하면 지금 미국의 중동 기지를 재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거 다 수송선이 물자를 날라줘야 되는 거예요. 날라줘야 되는데 뭐 다 이란 미사일 사정권에 있으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죠. 보면. 여러 가지 이제 이런 이슈가 겹쳐서 굉장히 이제 군 운영이 어려운데 거기서 이제 그 다시 메모로 돌아와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은 이 수리하는 그 미국의 자체 조선소가 네 개가 있습니다. 하나 더 지으라는 거예요.
다섯 번째 조선소를 당장 검토해라. 당장 검토해라. 예. 옛날 그 이제 폐쇄된 뭐 이런 데 다시 열어가지고 해야겠군요. 예, 보면은. 다섯 번 조선 나오고 또 나온 얘기가 뭐냐면은 잠수함 만들고 유지 보수하는 데 필요한 부속이 잠수함이 오래됐습니다. 그럼 이제 부속을 구하기가 어렵다 이런 얘기가 들렸나 봐요. 부속을 전담하는 중앙 센터를 만들어라. 그러니까 제가 이 메모를 보면 느낀 게 뭐냐면 메모가 너무 구체적이에요. 너무 구체적이에요. 그건 무슨 말이냐? 이제 뭐 해군이든 그 국방부든 이제 머리끝까지 찬 거예요. 더 이상 이거 조치를 안 하면은 기존에 있던 거 가지고 어떻게 떼어가지고 할 수 없다. 큰일 납니다. 또 제가 약간 이제 위험한 시그널로 본 게 최근에 구축함 2대가 파워가 블랙아웃이라고 해서 예. 셧다운 돼가지고. 셧다운돼서 표류를 한 건데 예. 제가 이제 군함 엔지니어 출신이거든요. 이 해군은 보통 발전기가 4대 들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4대가 다 죽었다는 거예요. 아니면 완전히 전력 시스템이 다 죽었던지. 예, 둘 그러니까 중에 그거는 하나죠. 정비가 제대로 안 된 거예요. 정비가 제대로 안 됐는데 급하니까 억지로 계속 운영을 하다가 시스템이 다 셧다운이 돼가지고. 이제 운이 좋게도 그때 그 해상에 이제 폭풍이 안 와서 그랬지. 만약 폭풍이 그 해상 왔으면 입에는 그렇죠. 바로 조차도 안 되니까 예, 보면. 바로 그 침몰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최근 한 2달 사이에 2건 있었습니다. 이런 일이. 그럼 이걸 뭘 의미하느냐? 지금 미 해군의 배를 신조하는 거, 네. 있는 배의 어떤 전투를 위해서 공급하는 거, 네. 물류 공급하는 거, 그다음에 이 배 수리하는 거, 병참 수리 운용 다 이게 다 지금 난항에 빠졌다. 그러면 이제 제가 만약에 대통령 입장이고 해군 성 장관 입장이면은 네. 급한 건 이렇게 메모를 딱 던지고 네. 그다음에 바로 동맹국은 뭐 하고 있어? 야, 한국은 뭐 1,500억 달러 하고 뭐 위대하게 해준 다음에 내가 지금 죽겠는데 너 뭐 하냐? 만만한 짜증 상대. 아,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제가 볼 때는 이게 좀 빨리 뭔가 우리가 가시적인 성과를 내야겠다. 너 지금까지 한 거 다 갖고 예. 와봐. 뭐 지금 이런 상황이군요. 보면은. 근데 이제 그 메모를 막 준비했을 거 아닙니까? 그 시기가 아까 말씀하신 행사 시기예요. 8월 초. 그러니까 러트닉 장관이 이제 가서 막 이야기하고 했을 때. 그렇죠. 그리고 그 메모에 보면 이제 상무부 장관이 딱 한 줄 나오는데 네. 그게 뭐냐면 이제 미국에서 이 배를 급해가지고 외국에서 발주를 하는 데 있어서 행정부 차원에서 대통령이 결단을 내려도 네. 의회 예산을 받아와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의회 예산을 안 받을 방법이 뭐냐? 의회 예산 통제가 안 되는 돈이 어딨냐. 돈을 쓰면 돼요. 네. 그래서 그 메모에 언급을 합니다. 관세 협상에서 조달한 재원으로 이런 배, 특히 그 아까 그 전투함은 좀 그러니까 그건 예. 빼고 보급 유지함 그다음에 육군용 이제 로로선이라고 합니다. 예, 로로선. 탱크 바로 이제 바퀴 달린 차가 올라갈 수 있는 이 거. 2가지 배를 미국 그 의회 예산 통제를 안 받는 별도의 재원으로 만들 수 있는 방안을 상무부 장관이 주도해갖고 제시해라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면 이제 러트닉 장관 입장에서 8월 초에 막 이런 이제 뭐 문서가 그냥 나오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막 논의를 하고 있는데 그 행사를 한다 하고 하면 본인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이 자식들이 뭐.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가서 발언이 예. 야, 나 이런 뭐 행사니 MOU니 나 그런 건 성과로 안 볼 거고 당장 내놔. 미국에서 배를 몇 척 지었고 사람을 몇 명 트레이닝을 시켰고 이거 볼 거야 하고 얘기를 한 거죠. 그렇죠. 분위기 되게 싸늘했다고. 분위기는 써늘했다고 저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제 작년의 생각과 달리 올해 이란 전쟁을 거치면서 조선업, 해군, 어떻게 보면 위기감, 뭐 여러 가지 시스템에 대한 문제점 이런 것들이 터져 나오는 시기군요 보면은. 네. 그리고 그거를 한국이 어떻게든 좀 자기 돈 들여서 커버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너희들 돈으로. 근데 이제 엄밀하게 보면은 우리는 1,500억 달러라고 명시를 한 거고 네. 일본도 협조를 약속한 MOU를 사인했습니다. 그렇죠. 거기에 이제 금액은 써 있지 않지만 일본은 이제 사실 칠함대가 오랫동안 일본에 주둔하고 있고 일본 업체들이 그동안 미군배 수리를 많이 했습니다. 그렇죠. 요코스카에서. 뭐 요코스카 사세보에서 많이 했기 때문에 일본한테 원하는 건 뭐냐면은 빨리 좀 수리해라. 그 능력을 더욱더 배양해라. 빨리 해라라는 거고 그다음에 한국한테는 미국에 너희가 한화의 필리아드도 있고 그 뭐 여러 번 미국 정치를 정말 많이 왔다 갔다 했거든요. 거기서 빨리 배 좀 만들어라. 근데 지금 이제 그 화면 이제 자료를 갖고 이제 얘기 드리겠습니다. 예. 이제 이
지난 1년간 한국의 조선 3사가 이제 서로 다른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한화는 가장 공격적입니다. 적극적으로. 그래서 이제 야드를 하나 샀고 1억 그렇죠. 불 주고 샀고 1억 네. 불을 추가 투자해서 이제 시설 개보수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 필리 야드가 기대만큼 생산성이 올라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뭐 그럴 것 같아요. 뭐 우리가 아까 제가 초두에 말씀드렸잖아요. 미국 조선 업체가 그럼 배를 빨리 안 만들고 싶어서 안 만드는 거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문외 아닌 제 눈으로 봐도 네. 미국 조선소 야들을 보면 저기서 어떻게 배를 만들어 싶을 정도의 엉망진창인 상황들이 많이 보여요. 보면 예, 그러니까 가장 큰 이슈는 이제 사람 이슈입니다. 사람 이슈. 조선은 결국 모르겠어요. 10년, 20년 후에 뭐 로봇이 발달돼서 그때는 로봇을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지금은 분명하게 이제 사람이 다 작업을 해야 되는데 뭐 슬픈 현실입니다만은 지금 미국 조선소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어떤 이제 처음 제가 가서 뭐 아주 기초적인 이제 용접 자격증을 따서 딱 현장에 배치되잖아요. 네. 그 사람의 시급하고 맥도날드 시급하고 별 차이가 안 나요. 그러면 누가 그 뜨거운 조선소에서 그렇죠. 일하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런 이제 딜레마가 있는데 그러면 왜 시급을 많이 안 주느냐? 돈을 못 버니까 그렇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닭과 달걀 문제인데 미국 조선 업체들 뭐 필리 쉽야들 포함해서 미국 조선 업체들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좀 제발 안정적으로 물량을 다오. 15쪽 한꺼번에 발주해가지고 그렇죠. 우리가 7년 동안 네, 보장 그렇죠. 받겠다. 네, 그렇게 하면은 자신감이 있으니까. 그렇죠. 발주도 놓고 사람도 뽑고. 사람도 고용하고 좀 돈도 더 주고 하면 되는데 발주를 어떻게 하느냐? 2척, 네. 3척, 그렇죠. 2척 이렇게 하니까 이 모든 공사가 프로젝트성 공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사람을 육성하기도 어렵고 그 사람들 데리고 있기도 어렵죠. 그렇죠. 그러니까 작년에 굉장히 역설적인 얘기인데 막 이런 대통령 메모까지 나와서 행정부는 마음이 급하지만 미국의 대형 조선 업체들은 작년에 사람을 많이 해고했어요. 왜냐하면 말씀드린 대로 그런 건조 프로그램이 하나가 끝나고 후속으로 스무스하게 이어지는 게 아니고 그렇죠. 기다렸다가 또 해야 되니까. 또 해야 되니까 이제 뭐 이 배 철판 자르고 붙이고 하는 이제 저 선각 공정이라고 네. 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몇백 명씩 해고를 했습니다. 당장 일거리가 없으니까. 네. 근데 그 사람들이 그럼 다 어디 가느냐? 플랜트 공사 현장으로 가요. 그렇죠. 우리랑 똑같죠. 뭐. 똑같아요. 미국 플랜트는 뭐 아주 큰 붐이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이제 조선소들은 이거는 한국이 아니고 한국 할아버지가 와도 근본적인 좀 이슈가 있다라는 거고 또 두 번째는 미국 정부든 미국 해군이든 이렇게 발주하는 배들은 한 70% 정도는 이제 미국산 부품을 쓰게끔 돼 있습니다. 그렇죠. 뭐 철강부터 시작해서 온갖 주요 부품들은 네. 다 미국 뭐 원산지 조건이 있잖아요. 네. 근데 미국의 많은 그 부속을 만드는 회사들이 대부분 독점이에요. 그게 한 80% 가깝다. 그러니까 이제 독점을 하는 회사들인데 이 미국 전역에 흩어져 있고 50개 주에 흩어져 있겠죠. 흩어져 있고 그다음에 그들이 만드는 게 부속에 관련된 뭐 기술이나 도면 이런 것들이 좀 심하게 얘기하면은 2차 세계대전 이후 똑같아요, 기술이. 제가 이제 그 모 조선소에서 그 해군배 만들 때 그 배에 딱 하나 들어가는 이제 미국제 장비가 있었습니다. 네네. 좀 특수한 장비였는데 가스터빈 장비여가지고 이제 미국 거를 바로 수입을 해서 직수입해가지고 쓰는데 다른 모든 업체는 다 캐드 파일을 보냈는데 네. 여기는 이제 이만한 그 우편이 왔어요 미국에서. 열어보니까 블루프린트로. 블루프린트 진짜로 뒤에 지금 박사님 뒤에 있는 스크린만한 블루프린트가 이야. 왔어요. 그래서 이제 캐드 파일 없냐 했더니 아쉬우면 이거 보고 네가 그려라 이렇게 하더라고요. 가드 카피로 보내준 거군요, 그냥.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선배님하고 그 다 자로 재고해서 모델링 디스타이징 해가지고 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리고 이제 거기 부품도 다 인치 단위로 돼서 뭐 이제 좀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뭐 그거는 하나였으니까. 그렇죠. 그 단품이었으니까. 단품 그 딱 장비 하나니까 어찌어찌 했는데 만약에 미국 가서 배 짓는데 부품이 많으면 종류가 뭐 몇백 가지 됩니다. 그렇죠. 근데 예를 들어서 3, 400가지가 그런 식이다. 이건 머리가 아픈 거죠. 아이고야. 그러니까 그 미국 조선업의 어떤 생산성을 끌어올린다라는 거는 단순히 조선소를 인수해서 사람을 좀 교육시킨다고 간단하게 되는 건 아니고 상당히 인내심을 가지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이게 정상적인 과정이라고 그러면 거의 뭐 10년, 20년을 바라보고 이제 해야 될 과정인데 지금 미국은 이제 당장 급한 이제 상황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더 짜증나겠군요. 그래서 지금 어려운 거는 미국의 이제 그런 대형 조선소들은 이런 여건에 잘 적응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 조선업체들이 그러면 뭐 돈을 못 버느냐? 전혀 아닙니다. 돈 잘 벌어요. 돈 잘 벌던데요. 돈 잘 벌고 배당도 두둑하게 줘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 해군은 거기에 늘 불만이 있는 게
아니 이 애국심 없는 음. X들아. 아니 느림의 미학을 발휘하고 있죠. 그렇죠. 아니 지금 이 해군 배가 없어서 나라가 휘청거리는데 너는 뭐 하고 있냐. 근데 미국에서 실제로 배를 지을 수 있는 이 야드라고 조선소는 예. 총 8개가 있는데요. 그중에 5개를 2개 회사가 지배하고 있어요. 그렇죠. 나머지 3개는 규모가 작습니다. 그리고 작거나 뭐 군함 라이센스가 제한적으로 있거나 이건 사실 독점이에요. 그렇죠. 이 독점 구조에서 이들이 또 지역의 어떤 그런 여러 그 정치인들 노조 이걸 하고 뭐 수십 년간 이런 상태에 적응이 됐으니까 그렇죠. 이걸 스피드업을 하려고 하니까 이 업체들은 딱 욕을 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도 투자하고 싶고 우리도 사람들 교육시키고 싶은데 물량을 안정적으로 둬야 될 거 아니냐. 사실은 그 말도 맞는 게 미국 조선업체 캐파가 남아 돌아요 사실은. 네, 그렇게 바쁘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애매한 딜레마인데 이제 다 얘기하는 게 미국에서 해군의 어떤 그랜드 스트래티지를 다시 재정립을 좀 해라. 놀랍게도 미 해군이 우리가 함대를 앞으로 뭐 10년, 20년 이렇게 꾸리겠다라는 계획을 최근에 발표했어요. 그 전까지만 해도 그게 매년 단위 업데이트되면서 계속 바뀌니까. 예, 계속 바뀌었어요. 예, 근데 이제는 좀 진득하게 하겠다라는 이제 계획, 플리트 플랜이라는 게 이제 최근에 나왔고,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뭐 이렇게 좀 소위 다 얘기해요. 우리나라도 보통 뭐 KDDX 같은 거 예, 15년 계획은요. 15년 그렇죠. 계획. 그런 식으로 좀 하자. 그래서 분위기 좋았는데 대통령 본인이 거기에 찬물을 끼얹었죠. 갑자기 난데없는 이제 트럼프 클래스 전혀 네. 검증되지 않은 개념이거든요. 전함을 이제 받았지. 네. 그러니까 이제 그 미국의 이제 조선 업체 분들은 좀 그런 것들이 스트레스죠. 왜냐하면 행정부가 압박을 하면서 동시에 또 이상한 자기들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결국은 이게 또 그 밥에 그 나물이다. 그냥 하던 대로 하자. 이런 어떤 좌절의 분위기가 이렇게 깔린 지가 한 15년 됐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제가 이제 미국 전문가한테 들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한국 조선소 중에서는 그래서 이제 한화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열심히 해보겠다. 조전 정신을 가지고 예. 필리를 이제 샀고 그다음에 오스탈 USA라는 여기는 군함 만드는 조선소인데 모사가 호주 겁니다. 네네. 근데 그 오스탈 호주의 20% 지분을 갖고 있고 이미 하나그룹이 그다음에 오스탈 호주의 자회사 오스탈 USA인데 그 지분을 100% 인수한다는 지금 실사 신청을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아마 제가 볼 때는 뭐 딜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한화는 두 개의 아들을 이제 그냥 호랑이를 잡겠자. 호랑이 잡자. 호랑이 굴에 그냥 뛰어 들어가자라는 네. 거고. 그 완전히 반대의 어떤 다른 한쪽이 삼성중공업인데 네. 삼성중공업은 이제 방산하질 않으니까 그렇죠. 상선 위주로 우리가 이제 갖고 있는 노하우나 기술을 협력하겠다 하면서 이게 제한적으로 협력하는 모델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협력 모델은 사실 과거에 성과가 좋았어요. 그 나스코가 이제 그 제너럴 다이나믹스 자회사인데요. 서부 샌디에고 쪽에 조선소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이 조선소가 군함도 만들고 상선도 만드는데 한 20년 전에 상선을 수주를 했습니다. 근데 자기들이 이제 상선 안 지은 지도 오래되고 노하우가 없으니까 예. 한국에 이제 설계와 부품을 공급하는 디색이라는 회사한테 이제 요청을 해가지고 그 도면도 다 받고 블록도 받고 중요한 거. 그다음에 이제 그 생산 전문가들을 파견 받아가지고 이 생산 전문가들이 이걸 이렇게 고쳐라 저걸 고쳐라 이렇게 조언을 해줬거든요. 근데 그렇게 했더니 별거 아닌데 생산성이 60% 70% 올라간 거예요. 경험이 있군요, 미국도. 있어요. 우리랑 같이 했던. 네, 있어요. 그러니까 삼성중공업 생각에는 배는 어차피 사람이 짓는데 미국 조선소에서 미국 사람이 배를 지어야지. 그리고 미국 사람들 햄버거 먹고 우리는 비빔밥 먹는데 우리가 가서 뭐 배는 비빔밥 먹고 곰탕 먹어야 힘나서 하는 거야. 이건 아니다. 우리는 선생으로서 코치만 해주고 미국이 원할 때 원하는 것을 코치하면 충분하다라는 게 삼성중공업 입장이고 한화는 아니다. 호랑이 잡으려면은 호랑이 굴에 뛰어 들어가야 된다. 한국식으로 이제 뭔가를 해봐야 된다. 네. 그런데 현대는 이제 중간인 거예요. 그래서 기존의 양대 그 조선소가 이제 하나가 제너럴 다이나믹스 계열, 또 하나가 이제 HII 계열이 있는데 HII 계열하고 협력을 해가지고 그래 우리가 뭐든 도와줄게.
야 HII 너네도 큰 회사 우리도 큰 회사니까 우리가 뭐든지 도와줄 테니까 같이 뭐 해봅시다 하면서 이제 광범위한 협력을 시작했습니다마는 지분 인수 HII가 우리가 지분을 팔기는 할까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3사가 다 다른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한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제 미국 쪽에 제일 빨리 이제 갔으니까 결과를 내기도 사실은 한화 쪽에서 뭔가 결과가 제일 빨리 나올 것 같긴 한데 네. 현재 상황은 좀 어떤가요 보면은? 이 메모가 제가 볼 때는 이제 한화의 어떤 전략을 많이 좀 힘을 실어주는 상황이긴 합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왜냐하면 뭐 다들 말은 안 하고 있지만 사실 그냥 미국이 빨리 만세를 부르고 네, 한국에다가 배를 발주해야지. 대량 발주를 하면 네. 대량으로 우리가 건조해 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사실 저도 개인적으로 똑같은 질문을 3번 받았어요. 한 번은 한국에서, 2번은 미국에서 받았는데 네. 질문이 뭐냐면은 한국이 그동안 기존의 조선소들이 이렇게 수주한 주문을 좀 이렇게 미루거나 뭐 이렇게 치운다고 치고 예. 미국이 갑자기 뭐 구축함이든 뭐 수송함이든 간에 대량 발주를 딱 주면 네. 도대체 얼마 만에 만들어 줄 수 있느냐 물어보길래 제가 그랬어요. 구축함 그거 2년에 20대 만들어 줄 수 있어. 수송함은 뭐 그보다 더 수송함은 뭐 물어볼 필요도 없어. 너희 한국 조선 모르지? 우리 배를 100대 이상 만드는 데야. 1년에. 장난 아니야. 이제 이렇게 뭐 우스갯얘기로 했는데 미국 사람도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런 똑같은 질문을 해군 장교 뭐 그 미국 국방부 사람 그다음에 전략 짜는 사람 심지어 대통령도 물어봤다잖아요. 트럼프 대통령도 그렇죠. 몇 척 만들 수 있냐 보면은 그거 무슨 얘기냐면은 쫙 올라간 거예요. 이제 검증이 돼서. 그래서 이제 올라가서 대통령도 확인 차원에서 물어보고 제가 볼 때 메모가 나왔어요. 근데 메모의 내용에 보면은 이제 무엇을 박았죠. 외국에 배를 발주할 수는 있는데 그거는 프로그램당 2척. 네. 이고 그 조건은 미국의 조선소를 갖고 있거나 네. 지분 절반 이상 갖고 있어야 그렇죠. 된다. 50% 이상 가지고. 그럼 지금은 이제 한화밖에는 해당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한화가 현재로서는 만약에 미국이 한국에 군함이든 군수 지원함이든 발주를 한다고 하면은 이제 수주 가능성은 가장 높다. 가장 높다. 네, 그런 상황입니다. 거제에서 이제 이지삼이 건조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야 이게 정말 참 갑갑하네요. 어떻게 보면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니 당장 군함이 필요하면 발주해. 한꺼번에 정말 40척 넣으면 뭐 정말 1년 만에 돌간 작업해가지고 뽑아주지. 뭐 그걸 못 만들겠어 하는데 미국은 또 그럴 수도 없다라는 또 입장인 것 같으니까. 이제 그 미 해군이 일본이나 한국 조선업은 왜 배를 잘 만드는데 네. 우리는 좀 떨어지냐에 대한 연구한 지는 20년이 넘었습니다. 꽤 오래전부터 했던 것 같아요. 굉장히 오래전부터 했고요. 많은 스터디를 했는데 사실 미 해군은 나름대로 좀 결론을 내린 게 몇 가지가 있는데 네.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한국 해군이 사용하는 한국 조선소가 지은 배의 절대적인 성능은 네. 우리보다 떨어진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럼 그게 무슨 말이냐? 한마디로 미국 해군 배는 뭐 최적화 지표를 얘기하면은 99점인 거고 한국 해군 배는 한 90점이라는 거예요. 한국 해군은 배를 만든 것도 좀 고려를 해요. 조선소 입장에서 네, 이거를 배를 이제 수주 받았는데 네. 이거를 이제 해군이 원하는 대로 FM대로 만들면은 3년이 걸리고 1조 5천억이다. 근데 이제 역제안을 합니다. 이거를 좀 상선 만들 때 어떤 기술이나 이런 걸 좀 도입하고 이렇게 해서 예를 들어 배를 약간 뚱뚱하게 만들고 약간 공간을 어디 좀 늘리고 하면은 배의 속도는 뭐 예를 들어서 0.2노트 떨어지는데 네. 배값은 3천억 절약됩니다. 3천억 된다. 그럼 이제 해군은 네. 자기가 돈을 내는 게 아니니까 그냥 최고 성능 원하지만 그렇죠. 방사청은 달라요. 그렇죠. 국방부는 다르고. 그럼요. 국방부 들어보니까 야 척당 3천억을 5척 모으면 6척 배가 한 척 더 나오네. 좋아. 그러면은 디자인을 약간 이렇게 바꾸고 6척 합시다 이렇게 나가는 거거든요. 그렇죠. 지금 미국이 필요한 게 딱 그런 접근이에요. 실용적인. 네, 그러니까 미국 해군 배는 좋아요. 사람들이 좀 오해를 하시는데 미 해군 배가 좋죠. 잠수함도 뭐 세계 최강의 그렇죠. 잠수함이고 항공모함도 50년 동안 쓰고 있는데 가장 검증된 작전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문제는 이 배가 너무 사용자의 요구만을 반영한 배예요. 철저하게 커스터마이징된. 그리고 이게 어느 정도냐?
배를 짓고 있는 도중에도 요구 사항이 자꾸 들어와요. 그게 아주 악명 높더라고요. 악명 높죠. 예, 그때 그래서 그 뭐죠? 컨스텔레이션급 같은 경우 설계도를 사왔는데 그 설계도만 조물락거리다가 그렇죠. 결국 시간을 다 보내고 1조 8천억인가 그냥 매몰 비용으로 지불하고 끝내버렸잖아요. 보면은. 근데 그런 문제가 이제 왜 생기냐면은 저도 이제 한국 해군을 위해서 배를 만들면서 느꼈는데 시어머니가 5명이에요. 그게 이제 미국한테 배워온 체제인데 네, 배를 처음 만들 때 이제 사양서를 쓴 조직이 있고요. 조함단. 예. 뭐, 예. 그다음에 이제 와서 감독하는 조직이 있고요. 예. 품질 관리하는 조직이 있고요. 네, 만들어진 배를 이제 시운전하는 부대가 있고요. 시운전 끝난 배를 전력하는 부대가 있습니다. 아, 이 5이 의견이 달라요. 어떤 사항에 대해서. 그렇겠죠.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보면은.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그 뭐 이제 그냥 웃자고 한 얘기지만은 처음 배를 발주할 때는 브라운관 테레비였어요. 이거 싫어합니다. 근데 이제 처음에 사양사 쓸 때하고 배를 이제 전력할 때 보통 10년 정도 시간이 그렇죠. 걸립니다. 10년 지난 브라운관 테레비가 없어요. 우리나라 KTX 처음에 들어왔을 때는 그거지 않습니까? 예. 예. 다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조선소 입장에서는 사양사대로 브라운관 테레비를 사놓고 창고에 10년 동안 보관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테레비는 딱 그 시운전 끝나고 배 전력화할 때 달아줍니다. 필요가 없으니까. 그렇죠. 근데 난리가 난 거예요. 그 전력화 부대가. 무슨 이 지금 10년 전 거를 지금.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거를 바꿔라. 최신 LCD 테레비로. 예. 조선소에서는 아니 사양서에 25인치 25인치 브라운관 TV 돼 있었는데. 왜 40인치 LCD 테레비로 하라는 거냐. 막 옥신각신했는데 어쨌든 원하는 대로 제가 해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이거 그냥 사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런 게 아니고. 그렇죠. 구동부에 관련된 거라든지. 구동부에 관련된 거랄지 뭐 무기에 관련된 거랄지 이런 거는 해군 안에서도 의견 충돌이 나면 이게 해결이 안 돼요. 그렇죠. 사실 추진 방식에 대해서도 천차만별이고. 네. 그러니까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출기. 예. 이거는 사출기 같은 경우는 왜 전자식 사출기를 쓰느냐. 그 항공모함에서 이 소티를 하는 그러니까 전투 전단, 항공 전단은 무조건 그걸 좋아해요. 그렇죠. 많이 출력수를 출력하니까. 늘릴 수 있으니까. 유지 보수하는 데는 싫어해요. 그렇겠죠. 네. 익숙하지 않으니까. 그 둘이 싸운단 말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힘의 논리든 뭐 명분이든 이제 항공 전단이 이겼는데 지금은 대통령이 이제 밑에 운영 부대에 손을 들어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런 일이 반복되면 이제 어려운데 참 어렵다. 네, 어려운데 그 대통령 메모에 놀랍게도 딱 명시한 게 있어요. 설계 변경하지 마. 하지 마라. 네. 아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얼마나 디테일하게 어떻게 보면 해군이 고자질을 했을지 이제 제가 볼 때는 좀 상상이 가는데 이제 하여튼 누가 다 쓴 것 같아요. 뭐 미국은 어떻게 보면 예전에 그 뭐죠 설계단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기구가 뭐 거의 없어지다시피 냉전 이후에 보면 되다 보니까 뭐 도면을 읽고 평가하고 그것을 어떻게 보면 합리적인 수준에서 조정할 능력을 상실했다 이런 보고서가 저도 이제 CRS 미국 의회에서 나온 보고서들 한 2번쯤 본 기억이 나는데 대통령도 아는군요 이젠. 보고가 된 거고. 예. 그러니까 미 해군은 뭐 썩 기분이 안 좋을 수 있는데 결국은 보면은. 동맹국의 설계를 받아들인 다음에 그게 픽스되면 손대지 말라는 거예요. 그 메모의 천하의 의미가. 미 해군이 그거 받아들일까? 근데 대통령이 명령했으니까요. 했으니까. 그거는 그만큼 이제 대통령이 결단 내린 거고 해군에 적응을 해야 될 거고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갖고 있는 이 호위함 같은 것들의 설계를 최대한 그대로 해서 이제 미국에 공급할 수 있는데 여기서 이제 사실은 미 해군 입장에서는 그런 생각이 들 거예요. 다 좋은데 이거 어쨌든 지금 우리가 운영한 배랑 다르잖아. 그렇죠. 그러면은 안 그래도 유지 보수도 어렵고 운영할 사람도 없다는데 왜 다른 종류의 배를 넣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렇죠. 우리 거랑 똑같이 만들어줘. 네.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미 해군 배랑 똑같은 배를 우리나라 생산 방식으로 만들 준비를 이제 해야겠죠. 그렇죠. 말은 참 쉬운데 그게 참 또 그거 하려면은 사실 간단한 거는 우리나라 엔지니어들이 드론에 3D 스캐너 얹어가지고 미 해군배를 싹 조사를 해서 이 자료를 만들면 되는데 그건 사실 이제 군사 기밀 측면에서는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사실. 그러니까 이런 것들 결국 배를 만든다는 것보다는 어떻게 미국이 그런 군사 기밀과 안보 이슈, 보안 이슈와 이 배를 빨리 적절하게 조달을 외국에서 받을 거냐의 갈등이 있는데 이거를 이제 좀 대한민국이 중간에 낀 상황이군요. 어떻게 보면 미국 내에서였던 여러 가지 갈등 상황 속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 사람을 살살살살 긁어가면서 만족시켜주고 결과물도 빨리 만들어내줘야 되고
그래서 아 이게 괜찮네, 믿고 맡길만 하네라는 평판을 얻어야 되는데 남은 시간은 이제 한 1년 반.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메모까지 날렸다라는 거는 저는 이제 저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미 해군 발주 시장이 이 작은 시장이 아닙니다. 지금 내년도 해군이 요청한 예산안이 660억 달러예요. 거의 1년에. 1년에. 예. 거의 그게 한 95조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게 660억 달러 95조라는 게 우리 조선 3사 전체 매출액보다 큽니다. 1년 매출보다. 야, 어마어마한 시장이에요. 고객이군요. 네, 어마어마한 고객입니다. 그리고 이거 MRO나 유지 보수는 또 별개예요. 별도죠, 이거는. 그러니까 굉장히 큰 시장인데 미국 대통령이 나서가지고 그동안의 모든 관행과 의회의 저항과 지역의 어떤 그 자국 내 조선업체 저항까지도 어떻게 보면 좀 누르고 이렇게 메모까지 냈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어떻게 보면 잘 활용을 해야 된다. 첫 번째는. 대한민국 조선업계가 진정한 시험의 무대에 올랐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단순히 배를 잘 만든다를 떠나서. 그러니까 한화의 전략, 현대의 전략, 삼성의 전략. 제가 볼 때는 3사가 서로 다른 전략을 접근하는 것은 괜찮은 게 이게 이제 어떻게 이 일이 풀릴지 몰라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모르기 때문에 서로 다른 전략을 가지고 이제 계속 방법을 찾아야 되고 두 번째는 미 의회가 과연 그러면은 순순히 예산을 줄 것이냐. 예. 저는 그럴 가능성은 낮다. 그렇죠. 왜냐하면 그들도 어차피 이거와 관련된 그 의회 의원들이 한 25명쯤 된다고 합니다. 그럼 그 의원 25명이 사실 비토를 놓으면 그거 굉장히 어렵거든요. 어렵죠. 그리고 근데 조선소 인근에 있는 다 뭐 네. 의원들일 텐데 보면은. 그러니까 그 핀란드 모델이라는 그것도 이거를 통과시키기 위해서 크고 아름다운 법안이란 거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사실은 EBB 슬쩍 넣었어요. 그렇죠. 슬쩍 넣어서 이게 쇄빙선. 된 거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제 쇄빙선보다 이거 훨씬 임팩트가 큰 거니까 과연 의회 동의를 받기는 쉽지 않을 거고 그러면은 이제 다시 돌아와서 아까 말씀드린 통상과 관련된 펀드 그 돈을 써서 하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군함이야, 뭐 전투함이야, 그거는 쉽지 않습니다. 전투함이라는 건 복잡하니까 그거는 빼고 제쳐놓고 보급함부터 시작해서 예, 수송함 이런 네. 거. 한마디로 한국 너네 돈으로 너네가 잘 우리 입맛에 맞게 만들어서 그렇죠. 그것도 딱 2대만 너네 나라에서 만들고 나머지는 미국에서 만들고 그것도 미국에서 만드는 거는 다 미국산 부품 쓰게 돼 있어요. 예. 미국산 부품과 미국 사람을 동원해서 미국에서 만들어서 빨리 공급해 네. 라고 할 가능성도 있죠. 거의 뭐 그 1,000원 주고 PX 가서 이것도 사오고 저것도 사오고 거스름 돈도 남겨와 수준하고 거의 비슷한 것 같은데요, 보면. 그러니까 좀 이제 비판적으로 본다고 하면은 역사의 사례에서 저는 이제 몽골군이 일본을 침공할 때 그 예. 배를 다 고려해서 그렇죠. 만들었습니다. 고려해서 만들려고 해서 마산 뭐 이쪽에서 예. 만든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어떻게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다. 어쨌건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래. 그러면은 확실하게 이제 대한민국에서 만들면 이 정도 빠르게 이 정도 비용으로 관리가 모든 가능해. 그런데 미국에서 일단 해보니까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차이 날 수도 있겠군요, 보면은. 뭐 이제 제가 볼 때는 대응 전략에 대해서 우리 정부도 이제 고민을 많이 시작했을 텐데 말씀하신 대로 3사가 각자 다르게 접근을 하니까 일단 하나는 이제 메모에 따른 조건이 되니까 그렇죠. 예를 들어서 하나부터 계산을 해가지고 뭐 그런 보급함 만드는데 대략 척당 얼마 들지 예. 메모에 이제 90일 안에 보고하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사실 뭐 그렇죠. 한화 같은 경우 예전에 영국에 납품한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있으니까 사실 뭐 그래서 이제 그런 배를 얼마에 지을 수 있는지 계산을 해서 뭐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돈을 두둑히 남길 수 있게끔 계산을 해가지고 예. 내는데 미국보다는 좀 싸게. 근데 이제 미국에서 좋아 그럼 이거 너네 돈으로 지어 갖고 예. 와 이럴 수 있죠. 그 충분히 그럴 수 있죠. 네, 그러면 그럴 이제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또 그 배에 우리가 투자를 하고 그 투자한 돈을 어떻게 회수할지에 대한 고민. 이건 사실 이제 개별 조선소가 할 수 있는 차원 넘어섭니다. 그렇죠. 그럼 국가 차원에서의 이제 국가 문제죠. 차원에서 그러면 이거를 뭐 어떻게 무슨 펀드를 동원해서 누구랑 어떻게 계약을 해가지고 돈을 회수할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이렇게 일이 구체화되면은 사실 중국이 이제 좌시하고 있지는 않을 거죠. 그렇죠. 네. 지금까지는 이제 어떻게 하나 보자라고 했는데 진짜로 이제 보면 한 몸이 돼가지고 움직이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면 이제 초록이 동색이라고 같은 대접을 하겠다라고 나설 가능성이 크죠, 보면. 네, 그래서 뭐 그냥 이거는 그냥 사실은 저의 뇌피셜이긴 한데 이 대통령 메모가 나오고 얼마 안 돼서
왕이 부장이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물론 이제 스케줄이 예정돼 있겠지만 이틀 동안 있으면서 여러 가지 현안 논의하면서 뭐 이런 이슈에 대해서 이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할지를 중국 측은 좀 보려고 하겠죠. 그렇죠. 어떻게 보면 중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상태가 유지되면 시간은 우리 편. 중국 배는 450척, 500척을 향해 달려가고 있고 미국은 오히려 줄어드는 현상 유지도 안 되는 상황이 되는데 한국이 개입하면서 미국을 다시 400척 뭐 이런 식으로 올려놓는다 생각하면 자기들 전략이 다 틀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보면은. 그래서 이제 저는 일본의 전략도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본의 전략. 네, 일본은 철저하게 로키 전략이에요. 사실 우리는 지금 미국의 전투함을 수리는 고사하고 안에 들여다보지도 못해요. 그렇죠. 네, 근데 사실 일본 조선업계는 오랫동안 수리도 하고 오버홀도 많이 했고 오버홀도 하고 해서 사실 미국 해군 전력을 떠받치고 있는 하나의 축이 일본 조선업체입니다. 근데 그것을 정말로 놀라울 정도 은폐를 하고 있고 이렇게 소문 안 나게 하고 있고 안 드러나게 하고 있고 조심스럽게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미국의 이런 상황에서 이거를 이렇게 막 시끄럽게 할 필요는 전혀 없다. 전혀 없고 조용히 하면서 내실을 챙길 어떤 그런 일본이 그런 걸 잘하는데 그런 걸 좀 배울 필요도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과연 한국의 설계를 가지고 미국 해군한테 자 이배입니다라고 했을 때 그 까다로운 미국 해군이 그 까다로운 미국 해군이 과연 이거 순순히 받아들이겠느냐. 왜냐하면 저도 이제 배를 만들고 해군배 만들고 납품하면서 느낀 게 해군배는 만드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시운전 통과를 하고 전력화 시키는 게 문제인데 거기서 사실 수많은 일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사출기 문제도 사출기가 완성이 된 다음에 소티를 한 달까지 3년 걸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 많은 문제가 있었겠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미국 해군이 이렇게 그 전력의 문제를 겪는 거는 결국 좌고 우면 때문이거든요. 그렇죠. 너무 좋은 걸 만들려다가 이제. 근데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이 이슈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좌고 우면을 하면은 시간도 다 놓치고 상대방 신용도 못 얻고 못 얻고 나중에 밀려가지고 이제 배를 꾸역꾸역 만들었는데 미 해군이 그거 보더니 이거는 뭐 나는 이 배 못 써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차라리 수기를 집중적으로 빨리 한 다음에 돌직구를 던져서 방향을 정해놓고 딱 예를 들어서 몇 척을 할 거다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뭐 보급함 수송함을 할 거면은 6척 해서 뭐 3개 조선소에 2척씩 나눠서 그렇죠. 이제 그래서 중국에도 좀 조용하게 좀 우리 상황을 설명해주고 그다음에 미 해군 관계자도 빨리 퇴역한 사람 이런 은퇴한 사람 빨리 또 데려와가지고 미국은 도대체 배를 어떻게 운영하고 하는지를 잘 빨리 습득한 다음에 배를 만들 준비를 해야지. 자꾸 이제 무슨 묘수가 없을까. 돈도 안 쓰고 미국 어떤 신뢰도 안 잃고 중국도 안 건드리고 우리 생산 캐파도 잘 유지하고 한마디로 토끼를 4마리 5마리 쫓다가 한 마리도 못 잡는 한 마리 못 잡을 수 있어요. 저는 이런 이슈가 좀 그럴 위험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대표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떻든 좌우간 고민은 필요하지만 단기적으로 확실하게 방향을 설정하고 빠르게 진행하는 게 오히려 낫다. 그래서 맞습니다. 결과물을 어떻게든 보여주고 그게 이제 그 다음에 논의를 해야지 방안만 논의하다가 시간이 가면 최악이다. 그리고 저는 이것을 뭐 부당한 압력이다 압박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고 우리 조선업이 상선은 잘하지만 이 선진국 방산 시장에서는 약합니다. 그렇죠. 사실은. 그 호주의 큰 건도 우리 일본에 졌었죠. 그다음에 이번에 캐나다 건도 이거를 보면은 장기간의 어떤 그 MRO 지원 체계, 그다음에 선진국 해군의 어떤 눈높이에 맞는 디테일함과 통합 운영 체계 이런 것들은 사실 우리가 더 해야 됩니다. 그런데 미국이 이렇게까지 판을 깔아줬으니 오히려 우리가 배우는 기회로 삼아서 그렇죠. 우리가 배우고. 우리가 길게 보면은 가격이 낮고 부가가치가 낮은 상선 시장에서는 결국 거의 다 나올 수밖에 없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연간 예산이 우리나라 3사 매출만큼이나 되는 거대한 시장, 미국 하나만 이 정도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뭐 EU나 호주나 다 큰 시장이고 앞으로의 세상이 각국의 해군력을 강화하면 강화했지. 그렇죠. 뭐 축소할 일은 전혀 없는 없어요. 세상이잖아요. 저희 살아생전에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차라리 적극적으로 이참에 가장 까다로운 고객이 있는 미국 시장에 그냥 정면으로 들어가서 배울 거 배우고
우리나라의 어떤 해양 방산의 수준을 높이자. 라는 그런 접근도 저는 충분히 유의미하다. 이거를 이제 부당한 압력이고 우리나라 거를 다 미국으로 갖고 와라는 또 하나의 이제 술책이다라고 보지 말고 그렇죠. 어차피 한미 동맹이고 해야 될 일이라고 그러면 우리가 제일 잘할 수 있는 방안 모색해주고 배울 건 배우고 그래서 상대방도 오히려 거기에 대해서 진심이다라는 걸 느끼게 해줘서 서로가 협력하도록 하는 체계를 만드는 게 최선이겠다. 저는 그 생각을 해요. 냉정하게 보면은 우리가 이제 미국이라는 어떤 그 큰 그늘 안에 네. 지금까지 이제 번영을 이루어온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이죠. 예, 부정할 수 없고 그리고 네. 미국이 제공해주는 그 해구산의 가치는 돈으로 따질 수가 없는 겁니다. 맞습니다. 예, 제가 서두에 그 얘기를 드린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프레임을 그 미국이 어쨌든 그 큰 형님이 지금 너무 힘들어요. 이 특정한 이슈에 있어서. 그리고 우리 이걸 잘하고 미국 대통령이 그 자존심 강한 대통령이 다 그거를 누르고 메모까지 써서 명령을 내려서 판을 깔아준 마당이면은 우리는 최소한 우리도 좀 하는 신용을 열심히 해서 형님 힘드시죠? 제가 좀 안마도 해드릴게요. 하는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냥 처음에는 단순한 메모. 이제 한국에서 배 두 척, 꼴랑 두 척 생각했는데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천지가 개벽할 만큼의 어려운 상황을 자관 트럼프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누르고 여기까지 왔고, 자관 우리가 낸다고 했던 돈을 이런 식으로 쓰도록 또 만들면서 어쨌든 빨리 하자라는 시그널을 보냈으면 우리도 거기에 맞는 결과물을 일단 낼 수 있는 방안이 뭘까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논의해봐야 된다라고 네. 정리를 할 수 있겠군요. 네. 어쨌든 참 처음에는 농담처럼 이야기했어요. 야, 울산이나 이제 거제에서 이제 이지스함 만들면 이제 미 해군이 그걸 타고 다녀? 아이, 그건 안 될 거야라고 했는데 생각보다 너무 빠르게 이제 그 비슷한 상황이 점점 다가온단 말이죠. 대표님이 보시기에는 자관 우리가 학습 능력 그리고 미국이 원하는 시스템으로의 어떤 전환 뭐 이런 거에 대한 역량은 아직까지는 충분히 보유하고 있다. 네, 그렇습니다. 자관 우리의 판단이 문제다. 정리를 할 수 있겠군요. 네,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됩니다. 어려운 일일수록 떠밀려서 결정하는 것은 좋지 않고 우리가 우리의 국익을 종합적으로 생각한 다음에 판단하는 것이 필요하다. 네, 오늘 한미조선 협력과 관련된 어떻게 보면은 그리고 미국의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해군과 관련된 메모와 관련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과 관련된 이야기를 할 때마다 얼라이언스, 동맹 이야기를 하면서 꼭 영국, 프랑스, 일본, 그리고 사우스 코리아 이렇게 네 나라를 언급을 합니다.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진짜 도움이 되고 뭔가 해볼 수 있는 역량이 있는 나라라고 생각을 했고 특히 해군과 관련돼서는 어떻게 보면 그 한 1년 반 정도의 과정을 거치면서 여러 가지로 많은 것을 이제 인식을 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대표님 말씀대로 요만큼의 틈이 열린 거를 우리가 잘 해서 이것을 넓히고 우리한테도 미국한테도 서로 도움이 되는 그러한 계기를 잘 만들어내는 그러한 단초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게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야기입니다. 네, 오늘 긴 시간 고생해 주신 권 대표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시간에 새로운 주제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